이제 두 번째 나무, 첫 번째 나무까지인 중개계약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15번째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파트는 적어도 한 두 문제가 출제되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은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약간 세부 내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중개계약, 중개계약이라는 행위를 할 때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어떠한 제한사항이 따르는지, 또 그거를 위반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사항이 때려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법 조문 플러스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서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서식을 통해서, 그래서 법 조문과 서식을 통해서 일일이 디테일하게 꼼꼼히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죠. 특히 우리 중개계약 15번째 테마 거기 나와 있죠? 거기 핵심에 보면 특히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의 그 차이점, 내용에는 뭐가 차이가 있고 서식에는 뭐가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계약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출제자는 어떤 관점을 보고 있을까요? 자, 오른쪽 날개 박스 보시겠습니다. 출제자 의도. 자, 첫 번째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서식상 그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죠?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뭡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든 심지어 사법 시험이든 변호사 시험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패턴이. 결국은 뭐다? 두 가지 패턴이죠. 하나는 집안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집안 구별. 두 번째는 일상 평화 구별.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시험이든 아무 내용을 몰라도 그런 식으로 보기를 보면서 접근해도 쉽게 어느 정도 몇 개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그래서 집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안하고 저 집안. 이거 바꿔놨을 때 틀린 복인지 캐치해낼 수 있겠는가. 일상평화적 기술하는데, 그죠? 대립어 있는, 반대말 있는 서로 일상평을 서로 바꿔놨을 때, 뒤집어 놨을 때, 틀린 복인지 탁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캐치해낼 수 있겠는가. 요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수업에서는. 그 다음,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상 정보공개사항. 자, 우리가 전속중개계약을 반드시 체결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체결을 하기로 했어요. 갑돌이하고 저하고.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또 보관을 해야 되고, 또 뭐예요? 정보도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정보공개사항, 그 항목들이 있겠죠? 그 사항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뭐하고?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라는 또 테마가 나와요. 자, 중개대상 확인 설명 사항이 또 있거든요. 막 좀 비스코레해요, 비스코레. 그 차이점을 또 구별할 수 있겠는가? 역시 집안 구별이네요. 그래서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니 해도 법조문입니다. 뒤에 3단 비교표 가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반 중개계약 나왔죠? 자, 법률, 법부터 보죠. 법 22조. 일반 중개계약.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시고요. 자, 일반이다. 일반이라는 말은 뭐죠? 흔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죠? 또 종합적이다. 좀 무식한 말로 하면 제너럴하다 이거죠. 가장 흔한 이런 계약이죠.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봅시다. 중개 의뢰인은 이것도 이게 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어입니까? 우리 주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주어. 진짜 주어를 바꿔가지고 틀린 보기를 내는 그런 정말 까칠한 출제자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개의뢰인 대비되는 게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서로 뒤바꿨을 때 주체를 뒤바꿨을 때 그거를 틀렸는지 구별해낼 수 있게 다 뒤바꾸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9번째 테마가 업무보증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업무보증 테마가 있었죠. 9번째 테마. 거기에서도 이게 보상금 청구할 수 있는 거 누가 이렇게 가서 청구할 수 있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누가? 중개의뢰인. 그렇듯이, 그죠? 그래서
거기에 9번째 테마 령 26조 1항 한번 보시면은 중개 의뢰인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가로로 개업공인중개사 X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늘 조문을 보더라도 늘 누구의 관점에서 출제자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출제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시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출제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출제자의 관점. 그럼 출제자의 관점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 뒤에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파악할 수 있죠. 까칠한 그대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늘 출제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수험행위의 제한입니다. 그걸 위반하면 불합격이죠. 이게 잘 지키면 합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이거 볼 때도 주어도 중요하구나. 제가 음영을 편집하신 분이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근데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가 아니죠.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고. 그럼 요청하면은 우리는 요청을 받아주어야 한다. 이런 의무상이 뒤에 기재가 돼 있나요? 조문에? 없죠. 그렇죠? 전 그런 거 안 해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재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음 각 회사항을 기재해서 그 파란 펜으로 사항 기재에다가 파란 펜 비추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 계약서 빨간 펜 밑줄자. 그게 한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첨부 파일에 올려져 있는 걸 보고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격파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호에 보니까 중개 대상물의 위치라든지 규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이죠. 거래도 아직 안 된 거죠. 그 전 단계잖아요. 거래계약 전 단계 시발점이잖아요. 거래계약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개 보수, 그렇죠? 실비는 기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악, 이렇게. 자, 항목이 몇 개인가요? 여러 개요. 그렇죠. 4개 이상이잖아요. 쪼개면 여러 개도 쪼갤 수 있죠. 항목이 4개 이상이다.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기존에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항목이 4개이면 출제자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요. 4개니까 항목 일단 암기를 해야 되겠고 시험에 나올 때 연결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중개계약서, 그죠? 일반 중개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연결된 것은 연결형으로 나올 수 있고, 좀 어렵게 나오면 뭐예요? 개수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개수형.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 4호에 필기처럼 입지 조건, 환경 조건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다른 데는 있다는 거네요? 다른 데 어디? 일반 중개계약서 말고 우리 전속 중개계약 있죠. 이 전속 중개계약이면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했죠. 정보 공개 사항이 있어요. 전속 중개계약상 정보 공개 사항에는 있어요. 또 저기 뒤에 이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또 사항에도 있습니다. 그쪽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요. 그 집안을 구별하는 거. 늘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딱 여기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비교 연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령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식 정해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권장해야 하는 건 아니죠. 권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거 우리가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중개계약서하고 좀 구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거래계약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일반 중개계약서죠.
여러분 눈에 지금 착시 현상이 일어나죠. 막 칠판이 막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칠판은 안 움직여요. 여러분 가슴이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가슴. 뜨겁게. 아시겠죠? 그렇게 내가 지금 몰입해서 하고 있나? 그렇습니다. 가슴이 뛰는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나오는 거래계약서가 있어요. 요거 한번 우리 좀 구별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그러냐면요. 집안을 잘 구별해야 돼요. 첫 번째가 권장이 있냐 이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냐. 그런 문구가 여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공통점이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게 있어요. 차이점이. 권장은 공통점인데 서식이 법정 서식이 있느냐. 여기는 있어요. 청파리에 올려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어요. 이런 어떤 미미한 차이점을 갖다가 서로 구별 지을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수험적 관점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출제자 관점에서. 자, 그렇게. 그런 점들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써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 법령의 마지막 테마, 행정처분 처벌에서 그 요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표로에서 다 정리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억력은 잘 기억이 안 났을 뿐이지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 칙을 한번 보죠. 칙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조문이 쭉 기술되어 있고 밑에 보면 별표 서식이 있어요. 그 서식에 몇 호? 14호네요. 14호. 그래서 요거 보자고요. 요 기재사항이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운 받으셨나요? 오케이. 자,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 빨간 펜으로 밑줄 하시고요. 자,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여기는 이게도 좀 중요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자, 뭐를 이제 우리 출제자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비교되는 게 있죠. 바로 전속 중개계약서입니다. 뒤에 우리가 한번 볼 것이에요. 자, 그래서 비교되는 이 전속 중개계약서. 자, 이 두 개 특히 뭐예요? 그렇죠. 기재사항 차이점. 무슨 차이점? 기재사항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특히 이제 의무 있죠, 의무. 의무사항을 기술을 해놓고 있거든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에 기재사항이 있어서 야, 왜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딱 봐도 전속이니까 전적으로 속하는 거 아니에요? 의무가 좀 더 많겠죠. 좀 많이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오케이? 그렇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 두 개는 묶으면은 이렇게 중개계약서가 되잖아요. 중개계약서. 자, 그러면 중개계약서하고 비교되는 게 거래계약서도 있죠. 그건 앞에서 봤고요. 중개계약서하고 이제 또 비교할 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어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이 둘의 또 차이점을 비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특히 뭐 기재사항이겠죠. 기재사항. 역시 기재사항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기재사항의 의무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예컨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기다가 서명 또는 인을 하느냐 아니면 서명 및 인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중개가 완성되는 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서명 또는 인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기는 서명 및 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게 바로 수험적 관점이죠.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케이? 자, 그런 거 비교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이제 그 차이점상에서 소속 공인중개사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라니 중개계약서에는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의뢰인과의 맺는 거지 소속 공인중개사 옆에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죠. 그 칸이, 란이. 그에 반해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서는 그 칸, 란이 있어요. 왜 있겠어요? 중개 업무할 수 있거든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고용을 하면은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인장도 등록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란이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유치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영문서식, 국문서식은 둘 다 있잖아요. 법적인 서식이 둘 다 있어요. 그건 공통점인데 영어로 된 거, 이거 있거든요.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 보면 영어로 된 게 있어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최근. 그게 어떤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가 앞으로는 제 예상인데 국제화 될 것 같아요. 국제화. 그걸 이제 우리가 제주도에서 확인했고 이제 타 분야까지 다른 지역까지 다 확대가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만 상주하는 외국인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렇죠. 이분들 월세 중개한다고 생각해요. 월세만. 임대만. 그 건수가 대단히 많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출제자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기지사항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먼저 크게 한번 보실까요? 제목 보니까 이제 돼 있고 밑에 이제 첫 글에 한번 봅시다. 중개 의뢰인 갑이라고 되어 있는 중개 의뢰인 갑. 갑돌인가 갑이죠. 우리 보통 갑이라는 것은 갑의 횡포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의뢰 이렇게 슬픔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갑을이라는 건 원래 갑이라는 건 뭐죠? 첫 번째 이런 말이잖아요. 첫 번째. 우리 동네 갑도 그럼 뭐예요? 첫 번째 부자잖아요. 최고.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을은 이제 두 번째 을이죠. 그러니까 the first, the second의 의미인데 현대에 와서는 좀 약간 슬픈 그런 용어가 됐어요. 여하튼 누가 목에 힘주겠어요? 여러분이 힘주신다. 고객이 왕이죠. 고객이 누구예요? 중개 의뢰인.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이 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문도 그렇게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개 의뢰인 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돼. 뒤쪽? 그럼 이게 앞쪽이고 뒤쪽도 있다는 거네요?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뒤쪽에 표시한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개업 공인중개사 우린 을이에요.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승낙은 의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승낙은 들어봤죠. 저 민법에서. 민법에 우리가 채권 파트, 계약 파트에서 청약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됐다 여기 배우셨나요? 배웠다고 해주세요, 제발. 배운 거예요. 청약과 승낙. 그래서 여기서는 청약을 그냥 의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승낙은 승낙. 그래서 청약 플러스 승낙이니까 계약이죠.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 그래서 계약서.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보자고요. 1호에 1번에 의뢰 의무사항 돼 있죠. 자, 의무사항에다가 파란펜 밑줄자. 2호에 갑의 권리 의무사항, 권리 의무사항에다 파란펜. 3번에 유효기간, 4번에 중개보수, 5번에 손해배상 책임, 6호에 급항. 이렇게 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크게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계약서, 일반 중개사의 기재사항의 항목이구나. 요거를 이제 뒤에 이제 첨부 파일 두 번째가 전속 중개계약서죠. 그거 이제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의뢰 의무사항 보니까 성실 노력해야 된다. 좋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후에 갑의 중개 의뢰인 권리 의무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이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의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없죠. 그렇죠? 있다. 요거 뭐라고 하면 틀리겠어요? 없다 하면 틀리겠어요. 일상평어.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은 협조하여야 한다. 그렇죠. 협조해야 한다. 이게 의무입니다. 협조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보니까 당구 표시에 3개월이 원칙이죠. 자, 3개월 원칙에다가 검정펜. 3개월. 이게 다 조문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른다. 꼭 그러니까 3개월 필요는 없네요. 유효기간이. 그래서 합의하여 별도도 검정펜. 자, 중개보수 보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한 무엇이 성립한 경우, 자, 검정펜, 거래계약. 중개계약이 아니죠. 거래계약이죠. 왔는데 돈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하고 나서 해야지.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뒤쪽, 별표의 요일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도로 검정펜. 거기다가 실비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그러면 틀리겠네요. 별도 포함. 일상평어. 그러나 여기 어디에 봐도 이 중개계약서가 어디에 봐도 실비란 또는 실비칸, 이 칸은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손해배상 보니까 가로 1번에 과다 수령한 거 토해내세요 이런 말이죠. 차익 환급이다. 요거는 우리 13번째 테마 금지행위. 금지행위 기억나십니까? 샤우팅 했죠. 뭐라고 외쳤어요? 그렇습니다. 거수문매, 증직상투 했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 수 했었잖아요. 수, 보수, 실비, 초과, 금지. 어기면은 1학년 일반에 편입되는 영과 그리고 임의적 등록 취소.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자, 그렇게 주의를 해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이렇게 손해액도 배상한다. 이거는 이제 9번째 테마 업무 보증하고 손해배상하고 연계가 되겠고요. 그 밖 보니까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죠? 정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의 검정펜. 자, 마지막에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몇 통? 2통입니다. 숫자 기본이죠. 3통 하면 안 되겠죠? 2통을 작성해서 2통 검정펜.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쌍방이 한 통씩 보관한다 이렇게 됐죠. 또는에다 검정펜. 또는 반대말이 뭐죠? 및, 과, 그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시험 보기에 나올 수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단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죠? 중개 의뢰인은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한 후 쌍방이 한 통씩 보관한다. 그러면 어디서 본 것 같거든. 그런데 어떻게? 어설프게 본 거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돼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 자,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관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관에 의무사항이 없어요. 규정이 없어요. 그 보관 기간에 대해서. 의무 기간이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속 중개계약서는 그 보관 의무 기간이 있죠. 3년. 그죠? 의무 기간 없다? 의무 기간 있다. 3년. 이렇게 또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 다음에 밑에 보니까 이제 계약자, 중개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나와 있죠? 뭐는 없죠? 네, 소속공인중개사 없네요. 그리고 서명 또는이죠, 또는이. 그렇습니다. 서명 또는이. 거기에 성명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기재한다. 그럼 틀립니다. 그 기재사항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분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앞쪽이라는 거예요. 앞쪽. 맨 위에도 보면 앞쪽이라고 괄호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 모서리에. 그럼 이제 뒤쪽 봐야 되는 거예요. 뒤쪽. 뒤쪽 안 보면은 뒤통수 맞습니다. 뒤쪽 한번 봅시다. 뒤쪽 보니까 먼저 크게 보자고요. 1, 2 해가지고 권리이전용, 권리취득용 돼 있네요. 자, 권리이전, 권리취득에다 파란 펜으로 있죠. 그러면은 출제자의 관점은 뭐예요?
요 기재상 권리 이전용하고 권리 취득 이 란에 차이가 있겠죠. 집안을 구별할 줄 아느냐. 그거 핵심이에요. 그죠? 그거. 자, 그래서 뭐 예컨대 뭐예요? 뭐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은 권리 이전용에 기재를 하는 것이지 권리 취득용에 기재하는 건 아니죠. 오케이? 아니 뭐 권리 취득할 때 제한 있는 거 취득해 주세요 이렇게 의뢰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쉬운 건데 말이죠. 그렇게. 그 다음에 항목이 보니까 몇 개 이상? 4개 이상. 항목 4개 이상이면 당연히 뭐예요?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위아래 다 4개 이상이잖아요. 자, 먼저 권리 이전용 봅시다. 정말 까칠한 분은요. 1에는 권리 취득용이 기재되어 있고 2에는 권리 이전용이 기재되어 있다. 정말 까칠한 출제위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이 첫 번째 과목은 만점을 맞아야 되거든요. 만점을 맞아야 돼. 그러면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그죠? 만점을 맞기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의 실력을 요구해요. 이렇게? 근데 실제 우리 시험 현장에 가면은 자기 실력이 한 70% 정도 발휘밖에 안 되죠. 그러면은 100%를 발휘해야 만점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돼. 실력이 그러니까 압도를 해야 됩니다. 압도. 출제자를 압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님, 까칠한 출제자님, 난 당신 위에 있어.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 머리 위에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좀 머리 밑에 있어도 돼요. 또 올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렇지만 이 공인중개사법만은 출제자보다 우리가 더 한 수 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만점을 맞는다. 그러면 우리 합격인 거죠, 2차가. 자, 그럼 권리 이전용 봅시다. 구분되어 있고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나와 있네요. 소유자 및 등기 명의. 벌써 아셨네요. 쌤, 제가 이제 출제자 관점에서 보기를 했거든요. 저 이거 틀린 보기를 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선생님. 권리 일반 중개계약서의 권리 이전용에는 소유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기재된다. 틀린 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요 미시지 또는이 아니죠.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왜냐면은 우리가 등기부상의 그 이름, 등기 명의인이죠. 그거하고 실제 소유자하고 일반적으로는 같죠. 그러나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컨대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내가 상속받았어. 갑이 상속을 받았어. 아버님은 A야. 그런데 그럼 다르잖아요. 근데 아직 상속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등기부상은 아버님으로 되어 있고 등기 명의인은 실제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상속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적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생년월일이라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같나요? 다르죠? 주민등록번호 기재되는 거 아닙니다. 외국인 등록번호 이것도 아니에요. 외국인의 경우는 특별히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외국인도 생년월일 있나요? 당연하죠. 외국인은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 중개대상물의 표시입니다. 건축물, 토지별로 이렇게 또 디테일에 나눠요. 건축물하고 토지는 뭐 소재지, 면적, 그렇죠? 그 다음에 용도는 공통이네요. 용도는 공통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도 있고요. 이제 차이점들이 당연히 건축물은 건축 연도가 나오겠죠. 구조 나올 것이고 토지는 지목이라는 게 있죠. 지목.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총 28개 지목을 배우게 되고 앞에 1차의 부동산학 개론의 총론 파트에서 토지 분류에서 지목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이렇게. 여기 또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다 이렇게 연결이 다 하나다 하나. 그럼 부동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가 있네요. 지역지구.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말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 부동산 공법의 첫 번째 과목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죠. 그리고 부동산학 개론에서도 슬쩍 내비쳤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용도. 선생님 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과거 용도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용도. 과거 용도 아니에요. 현재 용도. 면적 같은 거, 지목이나 면적, 우리 지목, 면적, 그 다음에 또 경계좌표라는 토지의 등록사항이 있습니다. 공간법상. 거기에 이제 경계좌표는 기재사항이 또 아니네요. 쌤, 그 정도까지 봐야 돼요. 네,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중개계약서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게 중개대상 보면 확인설명서가 있다고 그랬죠? 확인설명서. 요거 또 기재상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재상 차이점. 그러니까 여기 중개대상물 표시에 있어서 차이가 나요. 자, 방향은 없죠. 여기 건축물에 보니까. 건축물은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남향을 선호하시죠. 남향. 햇볕이 잘 들면은 사람들 햇볕,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나? 잘 살 수 있고 식물도 잘 살 수 있고. 그 다음 햇볕이 잘 든다는 것은 공기가 소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거죠. 습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 방향이 중요한데 중개계약서에는 이게 없어요. 방향이. 그렇죠? 뒤에 그 일반 중개계약서 놓고 전속 중개계약서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중개계약서에는 건축물란에 방향이 기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기재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고 기재되지 않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총 4가지가 있어요. 왜 4가지가 있냐면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은 앞에 그 중개대상물이라는 테마를 중개대상이라는 테마를 배웠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토지,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 해가지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배웠잖아요. 여기서 토지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은 주거용 건축물하고 비주거용 또 건축물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래서 이게 총 4가지란 말이에요. 그 중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이니까 당연히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비주거용 건축물도 있고. 그러나 토지하고 임목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은행 융자라는 권리금, 재소공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권리관계,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 의뢰금액, 그 밖의 사항. 그 다음에 권리 취득용 보세요. 권리 취득용 역시 뭐 희망자가 많이 들어갔죠. 권리 취득을 희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역시 항목이 4개 이상.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보세요. 자, 첨부 서류 보니까 중개보수 요율표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개보수 요율표에다 파란 펜으로 밑줄. 자, 당구 표시 보니까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거나에다 검정펜 밑줄. 하고 오면 틀리겠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별지로 첨부한다. 그럼 또 틀리겠죠? 그렇죠? 왜? 요약해서 수록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잘못하면 신고하세요. 이거죠. 이 개업공인자 혼내주세요. 이렇게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한 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잘하면 뭐 이런 거 떨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중개계약에서 서식에서 일반 중개계약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오늘 또 중개계약 2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일반으로 또 하나는 전속중개계약 나왔잖아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전속중개계약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한번 또 살펴보시겠습니다.